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걷고 밥 잘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괜찮다고요. 하지만 30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해 온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장 빨리 무너지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만보를 걷는 분이 왜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할까요? 약을 정확히 챙겨 먹는데 왜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몸은 계속 무너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1을, 없으시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위험은 큰 병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상 속의 사소한 습관들이 조용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죠. 저는 70세 이후에도 자립적으로 살던 분이 단 몇 달 만에 침대에 눕게 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원인은 유전이나 질병이 아니라 물, 근육, 약, 마음 이 네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경험을 보신 적 있나요? 있으시면 1을 없으시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노인건강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1을, 불안하시다면 0을 남겨주시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강 문제를 한 줄로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유산균을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비와 속쓰림에 시달리셨죠? 저한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산균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김영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유산균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소금물과 함께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공복에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는 상태에서 유산균을 먹으면 균들이 장까지 가기도 전에 위에서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소금물은 고농도 염분 때문에 유산균 생존율을 더욱 떨어뜨리죠. 김영수님은 5년 동안 유산균을 드셨지만 사실상 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신 겁니다. 저는 김영수님께 단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라고요. 그리고 소금물과는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시라고 했죠. 단 2가지만 바꾸셨을 뿐인데 3주 만에 변비가 완화되고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영수님은 그제야 유산균의 진짜 효과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유산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김영수님처럼 좋은 걸 먹고 계시는데 효과를 못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고관절과 장 건강의 관계, 그리고 세로토닌 이야기까지 들으셔야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복용 시간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장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유산균이 도구로 바뀌는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장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알면 유산균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복 시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 과다형이에요. 위산 과다형은 위에서 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공복감이 심하시죠? 이런 분들이 공복에 유산균을 드시면 오히려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후 30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이 위산을 중화시켜준 상태에서 유산균을 넣어야 균들이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72세 박성호님도 바로 이 유형이셨어요. 평생 위염으로 고생하시면서 유산균을 아침 공복에 드셨는데 속만 더 쓰리다고 하셨죠. 식후 30분으로 바꾸신 후에는 속쓰림이 확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식후 더부룩함과 트림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위 배출 저하형이에요. 위에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는 상태죠.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하고 소화가 더디게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식전 10분 전에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아요. 미리 유익균을 위장에 넣어두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위 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국립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위 기능 저하자가 식전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소화 시간이 평균 20%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9세 이명자님은 항상 식후에 체한 느낌이 들어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유산균을 식전으로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소화제를 끊으셨죠. 본인도 놀라셨어요. 단지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세 번째 유형은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드시는 거죠. 이건 장내 불균형형입니다. 장 속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아침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을 드시고 30분 뒤에 유산균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는 동안 장은 휴식 상태였다가 아침에 깨어나면서 연동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이때 유산균을 넣어주면 장 점막에 정착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미국 장내미생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이 식후 복용 그룹보다 장내 유익균 정착률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75세 최순덕님은 만성 변비로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항상 잔변감 때문에 불편하셨어요. 기상 직후 물과 함께 유산균을 드시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매일 아침 배변을 하시게 됐고 잔변감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유산균 복용 시간도 명확해집니다. 위산 과다형은 식후 30분, 위 기능 저하형은 식전 10분, 장 불균형형은 아침 기상 후 30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유산균 효과가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과 유산균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장 청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농도 염분은 유산균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균이 삼투압 때문에 세포벽이 손상되면서 죽어버리거든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으면 유익균이 장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소금물 직후 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은 생존율이 60% 이상 낮게 나타났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소금물을 드신다면 최소 1시간 뒤에 유산균을 드시거나 아예 순서를 바꿔서 유산균을 먼저 드시고 한참 뒤에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보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진짜 적은 직사광선과 열입니다. 유산균은 빛에 노출되면 광분해가 일어나서 균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는 균이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서늘한 상온 보관이 훨씬 낫습니다.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좋지 않아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어두운 용기에 담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보다 그늘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설사는 장이 너무 활발해서 변비는 장이 느려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설사는 장의 상행결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고 변비는 장의 마찰이 심해서 점액이 말라붙은 상태입니다. 한방적으로는 진액 부족으로 설명하죠. 몸속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장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만큼 중요한 게 몸의 수분 순환력입니다. 맹문동이나 둥글레, 구기자 같은 진액 보충 식품을 함께 드시면 장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유산균이 정착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74세 정미숙님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시면서 고생하셨어요. 유산균만 드셨을 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맹문동차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장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3개월 후에는 배변 리듬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유산균만 의존하지 마시고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들을 함께 드셔보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진액을 보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진액은 장 점막에 머물면서 촉촉함을 유지해 주거든요. 이렇게 복용 시간을 맞추고 소금물과 간격을 두고 보관을 제대로 하고 진액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유산균 효과는 몇 배로 달라집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고관절과 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고관절이 굳으면 장도 굳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관절과 장이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장은 골반 위에 얹혀 있고 골반에 붙은 고관절 혈류가 원활해야 장도 따뜻하게 움직이거든요. 고관절이 경직되면 골반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고 장 온도가 떨어지면서 연동 운동이 둔해지죠. 결국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 운동의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변비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고관절 가동 범위가 넓을수록 장 운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반대로 고관절이 경직된 그룹은 변비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고관절 스트레칭을 10회만 해보세요.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나 앉아서 다리를 벌렸다 모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이 골반 혈류를 개선하고 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71세 김철수님은 20년 넘게 변비 때문에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고관절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3주 만에 약을 끊으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직접 효과를 보시고는 매일 빠짐없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이 따뜻해지면 유산균 정착률도 높아집니다. 균들은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유익균 증식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것만큼이나 장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익균이 만드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야기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기고 불면증도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장내 유익균입니다. 유익균이 풍부할수록 세로토닌 생성량도 많아지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이 우울증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장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정신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복용은 단순한 장 관리가 아니에요. 우울감과 불면증을 완화하는 뇌 건강 관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산균을 통해 이걸 보충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67세 한미경님은 몇 년 동안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잠도 잘 안 오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셨죠? 그런데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서 고관절 스트레칭까지 병행하신 후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을 제대로 복용하고 장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고관절을 풀어주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루프입니다. 루프라는 건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만드는 변화를 말합니다. 아침에 유산균 한 포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 10회. 이 두 가지 루프가 쌓이면 장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루프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몸은 달라집니다. 73세 오영자님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없으셨어요. 이것저것 해봐도 작심삼일이었죠. 그런데 유산균 한 포와 스트레칭 10회만 반복하겠다고 다짐하셨고 6개월을 꾸준히 하셨어요. 지금은 변비도 없고 기분도 좋고 밤에도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루프를 시작해보세요. 유산균 한 포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 10회.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단순함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지속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어요. 유산균을 고를 때는 균수보다 균주를 보셔야 합니다. 100억 마리니 1000억 마리니 하는 숫자에 혹하지 마시고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여러 균주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한 가지 균주만 많이 들어있는 것보다 여러 균주가 소량씩이라도 다양하게 들어있는 게 장 건강에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균을 넣어도 먹이가 없으면 증식을 못해요. 이눌린이나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익균이 장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팅 기술을 확인하세요. 장용성 코팅이라고 해서 위산에 녹지 않고 장까지 가서 녹는 코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균을 넣어도 위에서 다 죽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실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광고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은 유산균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용 시간, 따뜻한 장 환경, 규칙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좋은 제품 선택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루프로 만들어서 매일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은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용 시간에 따라 생존율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되셨죠? 위산 과다형은 식후 30분, 위 기능 저하형은 식전 10분, 장 불균형형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유산균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유산균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셔야 균들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유산균을 드셨던 김영수 님이 단지 복용 시간만 바꾸셨을 뿐인데 3주 만에 효과를 보신 것처럼 말이죠.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장보다 그늘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직사광선과 열이 진짜 적입니다.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어두운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설사와 변비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장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진액 부족 상태죠. 유산균과 함께 맹문동이나 둥글레, 구기자 같은 진액 보충 식품을 드시면 장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유산균을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년, 10년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속쓰림이나 복부팽만 같은 부작용만 경험하시면서 유산균이 소용없다고 포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3주 만에 변비가 완화되고 속쓰림이 사라집니다. 3개월이면 배변 리듬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죠. 6개월이면 우울감도 줄어들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관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고관절과 장 건강의 관계도 배우셨죠? 고관절이 굳으면 장도 굳습니다. 골반 혈류가 나빠지면 장 온도가 떨어지고 연동 운동이 둔해지거든요. 매일 아침 고관절 스트레칭 10회만으로도 장이 따뜻해지고 유산균 정착률이 높아집니다. 20년 넘게 변비약을 드시던 김철수 님이 고관절 스트레칭만으로 약을 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드는 변화가 이렇게 큽니다. 세로토닌 이야기도 중요했죠.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유익균이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유산균 복용은 단순한 장 관리가 아니라 우울감과 불면증을 완화하는 뇌 건강 관리입니다. 몇 년 동안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시던 한미경 님이 유산균과 스트레칭만으로 기분이 나아지신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본인의 위장 유형에 맞춰 유산균 복용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 10회를 함께 시작하세요. 이 두 가지만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침 유산균 한 포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 10회. 이게 여러분의 루프가 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시작하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루프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쌓아가세요. 3주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품을 고르실 때도 기억하세요. 균수보다 균주를 보시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장형성 코팅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체크하세요. 가격이나 광고가 아니라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발효식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김치와 된장이 왜 천연 유산균의 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시판 김치와 집에서 담근 김치의 유익균 차이, 된장찌개를 끓일 때 유산균을 살리는 방법까지 실용적인 정보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유산균이 건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이 유산균을 살립니다. 그 작은 시간 차이 하나가 위산을 넘기고 장에 닿고 몸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한 포의 루프를 더해보세요. 단순한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